6번입니다.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루트 x 플러스 a가 2점 2,3, 3,2를 이은 선분과 만나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, 0인 그래프이고요. 2,3과 3,2를 좌표 평면에 표시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2,3, 3,2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야 되는데요. 그러면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, 0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이 점을 벗어나면 안 될 것이고요. 이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더라도 이쪽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주어진 함수식에 2,3과 3,2를 넣었을 때의 값이 범위가 되겠습니다. 자, 2,3을 대입하면은 루트 2 플러스 a가 3이 되니까 a는 7이 됩니다. 또 3,2를 대입하면은 루트 3 플러스 a는 2가 되므로 이때는 a 값이 1이 됩니다. 따라서 a의 최대값은 7, 최소값은 1이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8이 되겠습니다. 7번입니다. 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기초 개념을 확인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가 이차함수, 수학 문제에서 두 개 이상의 이차함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차항의 개수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와 y는 a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 두 이차함수는 이차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평행이동에 의하여 포개어질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. 또한 이차항 개수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으면 이차항의 개수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같습니다. 아,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하여 포개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이차함수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이차항의 개수가 같은지 또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지를 따져서 그 포개어질 수 있는 성질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역함수인데요.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그래프와 y는 루트 ax 플러스 p 플러스 q라는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 무리함수에서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사실은 이차함수에서 이차항 개수의 역수이죠. 따라서 이 값이 같으면은 두 그래프는 역시 평행이동에 의하여 포개지는 그래프가 됩니다. 또한 그 x의 개수가 같지 않더라도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라면은 이 두 그래프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개어질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차 함수를 볼 때는 이차항의 개수가 같은지를 살펴보고 또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지를 살펴보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볼 때는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같은지 x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7번에 괄호 1번, 2번을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루트 3x 플러스 9, 루트 3x 1차항 개수가 같구나. 이 두 그래프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포개어질 수 있는 그래프이다. 이번 문제에는 루트 2x 플러스 6,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이 두 그래프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포개어질 수 있는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를 살펴봅시다.
1번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봅시다. 자, 먼저 첫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,0이고요. 두 번째 그래프는 0,0입니다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3,0 이 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. 이때 이 그래프에 x에 0을 대입하면은 루트 9, 3이기 때문에 y절편도 3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자, y는 루트 3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두 그래프와 직선 y는 0, y는 0은 이렇게 될 거고요. y는 2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넓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. 이럴 때에는 적절하게 오려 붙여서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각형 또는 뭐 다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그려야 될 넓이를 구해야 될 텐데요. 그때 중요한 개념이 이 두 그래프의 x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면 포개어진다는 성질 때문에 그런 오려 붙이기가 가능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의 요 부분은 이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도형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입니다. 왜 3이냐면은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3이 되는 것이고요. 세로의 길이는 요게 y는 2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가로 3, 세로 2에서 6이 되겠습니다. 바로 2번입니다. 두 함수 y는 루트 2x 플러스 6 마이너스 5,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5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3,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 역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펴봅시다. 자, 먼저 첫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고 두 번째 그래프는 3, 5입니다. 자,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을 표시하면 x는 마이너스 3, 어, x는 3 되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3,5는 대략 이 정도 있을 텐데요. 자, 이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. 그러면 x는 3일 때 좌표는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은 루트 12 마이너스 5가 되어서 0보다 작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x축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.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그래프는 3,5가 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그래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그래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x는 마이너스 3, x는 3, 그리고 두 그래프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입니다. 이 그래프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넓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. 대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그래프는 x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. 따라서 적절하게 오려붙이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. 요만큼은
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. 이 부분은 가로의 길이가 6입니다.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점의 좌표가 3,5이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 세로의 길이는 10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구하는 직사각형은 가로가 16, 세로가 10, 60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원래 구하는 도형의 넓이와 같은 것입니다. 8번입니다. 괄호 1번 함수 y는 루트 a-x 플러스 b는 x는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.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봅시다. 자,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a, b이고요. x의 개수가 마이너스 루트 앞의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. 이 점의 좌표가 a, b입니다. 따라서 이 꼭지점, 이 시작점이 최소값이 됩니다.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4,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a는 4, b는 2니까 a 플러스 b는 2입니다. 괄호 2번입니다. 5 이상 a 이하인 범위에서 함수 y는 루트 3x-6 5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주어진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2, 마이너스 5이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. 이 점의 좌표가 2, 마이너스 5입니다. x가 5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5일 때 최소, a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5일 때 최소값 b가 되고 a일 때 최대값 1이 됩니다. 그래서 5, b를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면은 x가 5일 때 15-6이니까 9-5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게 최소값 b니까 b는 마이너스 2고 a를 넣으면은 3a-6 5가 1이 됩니다. 따라서 이 루트 안의 값이 36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3a-6이 36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4입니다. 그래서 a 플러스 b는 12가 되겠습니다. 9번입니다. 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,1을 지날 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우리가 역함수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fa가 b이면 역함수 f 인버스 b는 a라는 사실입니다.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루트 ax 플러스 b를 fx라고 해봅시다. fx는 루트 ax 플러스 b. 그러면 이 그래프가 3,1을 지나니까 f3은 1이 되고요. 그 역함수 f 인버스 3도 1이 됩니다. 역함수도 3,1을 지나죠. 그런데 f 인버스 3이 1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f1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 주어진 성질을 활용한 것이죠.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연립해서 우리가 A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F3은 루트 3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1이 되니까 루트 안에 있는 3A 플러스 B는 1입니다. 자, F1은 루트 A 플러스 B가 3이 되고요.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A 플러스 B는 9가 됩니다. 두 식을 연립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빼보면은 2A는 마이너스 8이니까
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13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3,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. 10번입니다. 정의역이 x가 1보다 큰 두 함수 fx, gx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이 괄호 안은 합성함수의 역함수이니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될 것이고요. 앞으로 f 역함수 f 그 다음에 f 이렇게 됩니다. 합성함수의 연산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f 합성 f 역함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상 항등함수가 되기 됩니다. 따라서 이 식은 g 인버스 합성 f2가 됩니다. 그래서 g 인버스 f2가 되고요. 자, f2는 여기에 2를 집어넣게 되면 1분의 5가 되어서 5가 됩니다. 따라서 G 인버스 5가 되는데 이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G 인버스 5를 A라고 한다면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GA는 5가 됩니다. GA는 4A-3이고요. 이게 5가 되기 위해서는 4A-3이 25가 되어야 됩니다. 따라서 4A는 28, A는 7이 되겠습니다. 앞선 9번과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.